안녕하십니까. 의경서당입니다. 복중기람의 건중탕의 무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7번째 계지탕과 인삼이 합쳐진 증이 되겠네요. 그 활용도가 아주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긴 오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오랜 기차 여행 떠납니다. 첨부했다. 심화비경이 나타나는 여러 증을 변별해내는 것, 심화비경에 대한 여러 증을 변별해내는 내용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변을 추가로 했고, 또 인삼에 대한 설을 또 나름 첨부를 해놨네요. 참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삼에 대한 설도 자세하게 논술해놨네요. 대저 인삼이 치료한다. 무엇을? 심하의 비증을 치료한다는 그 설은, 인삼이 심하비증을 치료한다는 설입니다. 이 설은 언제 확정되었느냐? 근세에 이르러 동동자가 기릭동동 선생님께서 약징이라는 책에서 중에서 논하여 확정지었으니 그 논이 아주 지극히 마땅하다, 온당하다, 지당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약징이라는 책인데 왜 정이라고 나올까요? 약징이라는 책 아닌가요? 원래? 약징이라는 책이 아닌가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릭동동 선생님의 약징. 그러나 심화비경이라는 증도 역시 여러 증이 각각 다 같지 않은 점이 있다. 똑같은 심화비증이지만 각자 여러가지 형태로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계략적으로 개괄해서 뭉뚱그려서 인삼탕으로서 주치하게 된다면 일컬을 수 없다. 중경의 설을 잘 읽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참, 이 중경의 뜻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삼탕 하나로 모든 심화비증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뭐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적절한 말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머리가 아둔해졌습니다. 지금 말하노니 그 중에 가장 현저한 것으로 드러날 처,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즉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요? 심화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현저하게 그 효과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로 대시호탕에서 인삼을 제거한 것이다. 지금 그 중에 가장 현저한 것은 바로 대시호탕에서 인삼을 제거하여 각유 심화 비경지 증인이 차, 부토, 하리 병지하고 제차, 기, 맥증지 간에 약, 불변, 한열, 허실한다면, 즉 이중탕, 시호제, 하이, 별지리오. 이거 해석이 언뜻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아둔해서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럴 때는 금온, 기, 최, 위, 현저자, 내, 대시호탕, 거, 인삼 이언을 각유, 심화, 비경지증 함에 또한 부토, 하리가 경지하고 제차, 여기에 있어서 그 맥증지 간에 약, 불변, 한열, 허실한다면, 즉 이중탕과 시호제를 무엇으로서 구별할 수 있겠는가? 심화비경을 인삼이 바로 심화비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삼탕으로 주치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기 다른 또 차이가 있다. 심화 비경을 다스리는 약으로서 지금 그중 가장 현저한 것은 바로 대시호탕에서 인삼을 빼고 한 것이 그 중에 가장 심화 비경을 치료하는 뛰어난 현저한 처방이라고 말한다면 도리어 심화 비경증이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토하이증도 아울러 함께 나타난다 했을 때에 이럴 때에 그 맥과 증의 사이에서 맥과 증을 살피는 사이에 있어서 만약에 그 한열과 허실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중탕과 시호제를 어떻게 구별해서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심화 비증에 있어서도 한열, 허실에 따라서 이게 나눠질 수 있다. 여기서 이게 맨 앞에 이게 근원기 최위 현저자 느닷없이 이런 말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대시호탕 거 인삼이라. 대시호탕에서 인삼을 뺀 것이 가장 현저한 치료제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심화비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심화비를 다스리는 그 핵심이 인삼이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인삼을 또 여기서는 뺀다는 얘기인지, 이건 열이 있을 때, 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게 참 십조탕에서는 감소, 원화, 대극과 같은 축수하는 제재를 사용했고 역시 거기에 심화, 비경, 만하는 증이 역시 또 담겨 있다. 같지 않은 바의 것은 거기에서는 혀파가 인통하고 건구하는 증을 보인다는 점이다. 혀파가 인통하고 건구하는 증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삼탕에도 역시 흉비하고 인통하는 증이 또 있다. 창촉이진하면 섣불리 재촉하여 창졸지간에 어설프게 갑자기 서둘러서 성급하게 이와 같은 뜻입니다. 성급하게 재촉하여 진찰한다면 사속난변이라 변별해내기 어려운 무리에 속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십조탕에서는 혀파인통이고 여기는 흉비인통이죠. 흉비인통, 건구지별, 아주 대단히 흡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이 대단히 고도의 수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론과 금배요략에서 인삼을 배호한, 인삼을 같이 넣은 처방으로는 무릇 26수가 되는데 심화비와 심화비경과 심화비견 등의 증을 말한 것은 단지 개우 7푼이 있을 뿐이다. 그 중에 7푼 정도 있다. 여기서 7푼이라는 게 뭔가요? 7푼. 70%라는 얘기인지 7%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26수 중에서 인삼이 들어간 처방이 26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화비와 심화비경함과 심화비견 등 증을 말한 것은 겨우 7푼이 있을 뿐이다. 7%라는 뜻인지 아니면 7수라는 7 처방이라는 뜻인지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하지 않은 것이 심화비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많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왜 심화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뜻을 잘 변별해내 그 의지를, 그 인삼탕에 본래 담겨 있는 그 의지를 변별해내지 않으면 이해하기 불가하다. 자, 아주 치밀하게 약의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뜯어내고 있어요. 나는 이르노니 대시호탕에 있어서의 심화비경이란 이른바 심화가 급하면서 가득 울결되어 약간 번하는 것이다. 심화가 급하면서 울울 미번합니다.
이른바 심하 급하고 울불 미번하다는 것과 열결이 안에 있어서 눌러봄에 심하가 만통 하다는 것은 이것은 실함이다. 그러니 만약에 의조 재증자인된 의거할 여러 증에 비추어 의지해 본다면 즉 자득 기변야로다. 저절로 그 변별 해냄을 얻을 것이다. 그 증들을 잘 비추어서 헤아려야 한다. 대시호탕에서 인삼이 빠져있죠. 대시호탕에 인삼이 안 들어가죠. 소시호탕에 인삼이 들어가고. 왜 인삼을 뺐느냐? 심화비경, 대시호에 있어서의 심화비경이란 심화 급하고 물을 미번한 것이고 열결함이 안에 있는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열결함이 안에 있는 상태인데 인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인삼을 눌러보았을 때 심화가 만통 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실증인데, 이런 실증일 때에 심화비경이라고 해서 인삼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심화비경이라도 열증의 열결이 맺혀진 것에 해당하므로 대시호탕에서는 인삼을 빼야 된다. 여기 맨 첫머리에 한 말을 인제서 그 뜻을 이해하겠어요. 지금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대시호탕에서 인삼을 제거한 것을 말해보려고 한다. 왜 대시호탕에서 대시호증에서 심화비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심화비경이면 인삼을 뺐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심화비경한 증에다가 거기에다가 구토하리와 같은 것이 아울러서 나타나는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10조탕 계속. 10조탕 중에는 비하고 정하고 만, 급 건구하고 단기하고 한출하고 불오한, 오한자는 차는 표해, 표는 풀어졌지만 이는 아직 화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등의 증이 있다 이 말이죠. 10조탕에. 제방 여기에다가 거듭해서 다시 현음, 지음 등의 증이 곁에 곁들인다. 방자가 이게 곁방자 아닌가요? 단어 여기 바로 곁들인다, 곁이라는 뜻이에요. 방이라는 글자를 또 공부를 해서 방은 근처, 니어, 고근, 근처라는 뜻이죠. 시간이 가까이 임했다. 시간이 거의 가까이 임했다. 시간이 임근했다. 의고, 어디에 의지한다. 방인 문호, 의지한다. 곁에 의지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10조탕에 이러한 등의 증이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현음과 지음과 같은 등의 증을 곁들이고 있으니 이것을 참조해서 고찰해야 된다. 거기에 협하 인통함이 있다는 것을 고찰해야 된다. 이런 것 등을 참조해서 협하 인통함이 있다는 것을 고찰해야 된다. 고찰하게 되면 역시 저절로 그 변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음, 지음 등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이고 있는데 협하에 인통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인삼이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냐, 이중탕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 또한 반하 사심탕, 생강 사심탕, 감초 사심탕의 무리에 있어서도 모두가 심하 비경으로서 표현되고 혹은 심하 비지증을 위주로 하기도 한다. 심하 비하는 증을 위주로 하기도 한다. 즉 말하기를 심하만 하면서 경산 하는 것은 차는 위 결흉야라, 이런 말까지 한다. 심하가 그득하면서 단단하고 산증하는 것은 이것은 결흉함이다. 다만 만하면서 만하되 통하지 아프지 않은 것은 비함이다. 시호는 부중여지하니 의 반하 사심탕이로다. 시호는 적중하지 않으니 시호는
적중하여 수여할 것이 못되니 반하사심탕이 마땅하다. 시호 부중여지. 시호 부중여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시호는 들어맞지 않는다. 여지 투여하기에, 시호는 투여하기에 들어맞지 않는다. 하느니 반하사심탕이 마땅하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디 말이에요? 십조탕조에 있는 말들이고, 즉 말하기를, 이 말한 게 어디에서 한 말인지 이게 상한론 분계요약의 말인가요? 자, 또 말하기를 하지시킴에 그 귀함이 더욱 심해지니 이것은 결렬한 것이 아니다. 운은 이런 말이 있다. 자, 달라고 좀 끊어야 돼요. 이런 말들에 근거해 보건대 그 결흉하고 비정하고 흉협만하다는 등의 법상은, 배의 형상은 각자 다름이 있다. 결흉하다, 비경하다, 흉협만하다 이런 등의 표현의 법상에는 각자 다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상동하지 않는다. 같지 않다 서로. 단지 다만 용의들은 이것을 뒤섞을 혼동하다. 뒤섞어서 불능분변, 나누어서 변별해낼 수가 없다. 어려워요. 저거 구별해내는 게 진짜 그게 그거 같으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상한론에서는 확립해 놨다. 그 편과 장의 차례 순서를 세워놨어. 그래서 그 의사 이오지 철을 가지고, 장자는 건울이다 장자인데 뭐뭇을 가지고 그 의심나고 흡사하여 쉽게 틀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상호 승접해서 변론지하고 있다. 서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있다.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승접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구별해낼 수 있게끔. 금괴요략은 증예에 있어서 자상하다. 증예에 있어서 자상하다. 따라서 그 다르고 같음을 분별해내기 쉽다. 금괴요략이. 그런즉 의가 법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모의 의료에서 한다. 음양과 표리와 내외 및 3초가 나누어지는 경계를 근거로 해서, 또써 한열과 허실과 천신과 완극과 진퇴하는 기미의 변화를 살펴서 굳이 그 탐구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기분과 혈분과 수음을 나누고 식곡과 주색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까지 이른다. 궁구하여 뭐뭇에 이른다. 기분과 혈분과 수음지별과 수음을 나누는 것과 식곡과 주색의 변화해 나감에 이른다. 명철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병폐가 문제점 병이 될진된 하물며 범용 평범한 무리배들에 있어서입니다. 명철한 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병이 될 정도인데 하물며 범용지배에 있어서입니다.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니 갈불면전이리오 어찌 힘쓰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전자는 깃발전자인데 깃발 휘날리면서 뭐뭐 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찌 힘쓰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힘써야 할지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깃발 전자를 써서 그런 여감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대단한 논리로서 이렇게 파헤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치밀함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웬만한 주석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치밀하게 비교 분석해내는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견식이 짧아서 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피건대 인삼은 심하의 병을 주장한다. 비록 진실로 그것이 그 본연의 쓰임이기는 하나, 그러나 뭐에 따라서 그 짝하는 것이 다름에 따라서 무엇과 합쳐지느냐, 배워하는 것이 다름에 따라서, 즉 각각 다른 취향과 맛이 있다. 다른 취향, 다른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것이다. 각자 다른 취향이 있는 것이다. 대개 짝한다. 인삼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짝한다는 얘기죠. 황금, 황년, 시호, 석고와 같은 것으로서 짝하는 것은 짝한다면 이것은 열과 관계인 것이다. 여기서 호자는 뭐뭐과. 또 이번에는 그 건강, 부자, 오수유, 반하, 생강 등과 짝하면 이것은 한운과 관련되어 있을 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인삼이 방기, 백출, 복령 이와 같은 것들과 짝했을 때는 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수기를 배출시키는 북돋는 그러한 강력한 제재로서 또 작용하는 것이다. 계지와 짝을 했을 때는 기와 관련된 기를 북돋아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자, 놀랍습니다. 이 인삼이 어디에 무엇과 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련성이 달라진다. 줄피, 지실, 후박과 짝했을 때에는 당, 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천궁, 백작, 당기, 모려, 단피와 짝했을 때에는 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혈을 북돋을 때, 어혈을 풀어줄 때, 이럴 때에도 들어가고, 기와 담을 풀어줄 때에도 들어가고, 어느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보강제로서 쓰여질 수 있는 게 인삼이다. 인삼에 대한 이 효용성과 활용 가치를 아주 치밀하게 분류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러나 인삼 홀로 제멋대로 할 천단한다. 제멋대로 천단한다. 무엇을? 그 능력을 홀로 제멋대로 천단해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얻을 수도 없고 얻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터득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인삼 홀로 그 능력을 천발한다면, 혼자서 그 능력을 천발해내려 한다면, 그 능력을 얻어서 그에 대한 것을 체득해서 알 수가 없다. 인삼 홀로 능력을 천발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인삼의 쓰임은 어디에 있다? 흉격간, 흉격 사이와 위에서 흉격 사이와 위에서 열어주는 데에 있다. 그 핍색, 핍박하여 막히고 비만한 것을 열어주고, 서창, 선통, 위중지, 진기, 위중에 있는 진기를 펴서 통창하게 해주고 선통해주는 펼선, 통활통, 서창시키고 선통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오직 인삼의 쓰임은 어디에 있다? 흉격 사이와 흉격 사이 및 위에서 그 핍색하고 비만하는 것을 열어주고, 위중에 있는 진기, 참된 진기를 서창하고 선통시켜주는 데에 있다. 이게 인삼의 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핍박하여 막고 폐비시키는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핍색 폐비하는 것을 인삼이 열어준다는데 그 핍색 폐비하게 하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다. 혹은 한으로 인해서 혹은 열로 인해서 그래서 백호 사역에 인삼을 더한 것이 즉 이 예에 해당한다. 백호탕과 사역탕에서 인삼을 더한 것이 즉 이 예에 해당합니다. 백호는 열, 사역은 한으로 인해서 막혔을 때도 열로 인해 막혔을 때도 인삼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혹은 수음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기혈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지취가 그 뜻의 취향함이 좋아함이 그 뜻의 지취가 취향이 지향하는 것이 각기 다른 것이다. 인삼이. 대개 인삼의 성질은 한쪽에 치우치면서도 편벽되지 않는다. 치우치면 듯 하면서도 편벽되지 않아요. 그래서 능히 모든 약을 어우러지게 할 수 있다. 잘 같이 자기의 본연의 성질을 무너뜨리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해 나가도록 조화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지닌 게 인삼이다. 화제약해준다. 고로 욕계 개배 기요로 함에 필이지 위선구로다. 그러므로 뭐뭐 하고자 할 때에 개배 기요로 하고자 할 때에 그 중요한 통로를 열어서 밀어내고자 할 때 밀칠배 배구할 때 배자죠. 손으로 배 개배한다. 열어서 밀어낸다. 그 통로를 그래서 그 솔선지임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모든 약에 앞장서서 거느리는 개배 기요로 하고자 함에
그 중요한 통로를 열어서 밀어내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인삼을 선구자로 삼는다. 먼저 말 달릴 구자, 말몰 구자죠. 말몰구. 맨 앞에서 말을 몰고 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구자 할 때 선구자가 바로 이 선구입니다. 맨 앞에서 말을 몰고 간다. 말을 구구구 하잖아요. 구구구. 하이연 어째서 그런가? 또 의문점을 어째서 그럴까? 왜냐? 위구라는 것은 바로 수곡이 지나가는 중요한 도로이다. 도로. 이 중심 도로가 수곡이 지나가는 도로가 막히면 되겠느냐? 수곡의 도로이자 신기가 왕래하는 기관이다. 거기에서 신령스러운 기가 나오고 들어간다. 여기가 탁 막혀버리면요, 그냥 혼절 머리가 멍청해지고 가슴이 탁 막히고 그런 거예요. 위 하나가 신기왕래지 기관이에요. 위가. 그래서 위는 통강하는 것을 좋아해요. 통하여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폐색하는 것을 싫어한다. 위라는 속성은 통강시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폐색을 싫어한다. 만약에 만나기라도 한다면 모든 핍색함과 옹알, 막을 알, 핍색하여 막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다만 음식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소통하는 것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험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그 신령스러운 기마저 울결해서 맞춰서 내저려서 쇠폐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불리하게 된다.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시험 삼아 생각해보건대 모든 병에 있어서 그 한열을 논할 것 없이 가령 어떤 것을 느낀다.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낀다면, 어떤 물건이 핍색, 심하에 다구쳐 막힌 것이 있는 것을 느끼기라도 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신기가 쇠폐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해서 순순히 입술이 청백해지고 수족이 벌랭하며 속이 하고 자한하며 맥이 결복하는, 내저지고 엎드리는 그와 같은 여러 증상을 드러낸다. 일단 이 어떤 물질이 여기서 심하라는 게 바로 명치 끝 아래 위 분문, 유문과 분문 중에서 분문에 해당하는 이 입구가 아닌가 싶어요. 심하, 여기가 막힌다는 얘기는 위 입구가 통로가 막힌다. 그 위 입구는 단순한 음식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령스러운 기가 왕래하는 기관이다. 신기왕래지 기관이요. 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원천적인 기의 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먹은 게 딱 취해봐요.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저녁을 먹고 와서 여기 앉아서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이고, 내가 과식을 했구나. 내가 너무 소화에 부담이 되는 기름진 것을 먹었구나. 대번에 이제 소화 기능이 아주 쇠약해져 있어서 힘듭니다. 자, 방차지 시에 바야흐로 이와 같은 때를 만남에 만약에 약즙이 목구멍으로 내려가서 갭에 핍색해준다면, 닫아 막힌 것을 열어주고 밀어내준다면 진기가 왕성해지고 골했던 것이 온해지고 색이 살아나고 한이 그치고 맥이 나오 모두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 곧장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다. 어시호, 여기에 이에 기당 요로 이니 충 선구이 교봉하고 파적하고 퇴사하고 개통 위구함에 선도 신기자 인삼지 공이 체위 지상이로다. 이와 같은 데에서 어시호, 여기에서 볼 때 그 기당요로함의 그 중요한 통로를 맞닥뜨리네. 당할 당자입니다. 여기서는 맞닥뜨리다, 당하다. 중요한 통로를 지나쳐야 하는 그 상황을 당했을 때 충선구하여 선구자를 맨 앞장서서 말 몰고 가는 것을 채워서 채운다는 얘기는 꽉 길을 모은다는 얘기죠. 교봉한다. 칼날을 막 쟁쟁하고 교봉하고 교전한다는 뜻이죠. 파적, 적을 깨부수고 사기를 물리치고 위구를 개통 열어서 통하게 해서 선도신기, 신기를 펴서 인도해줘서 신기가 나갈 수 있도록 선도신기 해주는 것이 것에 있어서 인삼지공이 최위 지상이로다. 인삼의 공이 가장 지극히 지상이 된다. 더 이상 그 위에 위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지상이 되는 것이다. 인삼의 역할. 어시호 기당요로함에
충선구하여 이 교봉하고 파적하고 태사하니 개통위구하여 선도신기자 인삼지공이 최위지상야 지상이로다. 시로 이로써 이 때문에 후세에 와서 이 약으로서 인삼이죠. 이 약으로서 삼다 이위용법이요. 계속 이 약을 보기시키는 기를 북돋아주는 신령스러운 약이라고 여긴다. 그 귀중함이 그 귀하고 중함이 무엇보다 낫다. 금과 옥의 위보다 위에서 나왔다. 금옥이 위에서 나왔다. 금옥이 위에서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금과 옥보다도 더 훨씬 위에 높은 자리의 귀중함을 차지하고 있다. 인삼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작용을 해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부지 잠옷 숫자입니다. 주길 숫자인데 여기서 잠옷 부지 모르겠거니 모를진데 모르겠거니 비록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인삼의 공이 지상의 위치에 머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연즉 그러나 그렇다면 아울러 비독천 기능이니 혼자서 제멋대로 그 능력을 천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매번 만날 뽕 위급한증을 매번 위급한증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만약에 위급한증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웅조지 담줍이나 곰과 돼지의 쓸개 줍이나 혹은 용사천지제 용담 여기서 용이 뭘 가르치는지요? 사는 사양인가요? 용사천 하는 제재 이와 같은 제재도 역시 좋기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낼 수 있으니 하측 무슨 법칙이냐 용사천지제 용담사양과 같은 찬투하는 제재. 이 찬자가 이게 숨을 찬 달아날 찬 달아나게 한다. 쥐가 구멍 속으로 숨는다 달아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 찬자가 용담사양과 같은 달아나는 제재 숨는 제재 존의 대구합니다. 무슨 법칙인가? 인삼이 장차 홀로 그 공을 천발하려고 하겠는가? 인삼이 장차 이럴 때에 그 공을 홀로 천발하려고 할까? 아니다. 다만 인삼의 성질은 치우치지 않아서 능히 여러 약들과 서로 배워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막힌 것을 열어 나간다. 즉 이와 같은 아주 극증일 때에 곰과 멧돼지의 쓸개 즉 용담 사양 같이 찬하는 제재들을 사용할 때도 인삼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기능을 더 북돋아서 효과를 낸다는 이런 뜻인가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이로써 이 때문에 향천수암 선생께서 말하기를 시기공효함에 시험삼아 그 공효를 시험해보매 인삼이 돈허함을 치료하고 갑자기 허해진 것을 치료하고 불치첨호로다 점점점 허해진 것은 치료하지 못한다. 점차적으로 오래에 걸쳐서 허해진 것은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허해진 것은 치료하지만 일시적으로 허해진 것은 치료하지만 점차적으로 허해진 것은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록 극진 인삼의 쓰임을 극도로 다 밝혀서 말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마땅히 암숙 차지해야 한다. 여기에 담긴 뜻을 깊이 새겨서 외워서 익혀야 한다. 인삼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허해진 것,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허해진 것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인삼의 공명이죠. 또한 인삼이 만약에 과연 능히 원기를 북돋을 수 있다면
북돋을 수 있다면 중경께서 어찌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 노기와 허로에 있어서는 인삼으로서 위주로 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호와 사심의 배로서 했다 이 말이죠. 노기와 허로일 때에 인삼으로서 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시호와 사심의 배로서 했다. 여러 중에 있어서 아울러 기허가 아닐 때에 대부분 많이 인삼으로서 배호해서 배호했다. 기허증이 아닐 때에 오히려 더 인삼을 많이 넣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참 대단히 심오합니다. 아니면 혹은 인삼이 너무 귀하고 중에서 마치 금옥보다 위에 있는 위치라 어찌 있어 무엇으로서 대제의 다량을 중시어 인제하겠는가 했겠는가. 사람에게 거듭 시행했겠는가. 인삼이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마치 그 금옥보다 더 위에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제의 다량으로 거듭 인삼을 시행해서 쓸 수 있었겠는가.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대제의 다량으로 거듭해서 시행해서 쓸 수가 없었던 것인가, 없었단 말인가 하면서 이건 역설적인 반어법이에요. 이런 그 말 뜻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아니면 혹 인삼의 귀중함이 마치 금옥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라서 감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가, 이런 뜻이야. 어찌 감히 있어 큰 제재의 약재의 다량으로 사람에게 거듭 시행해서 쓸 수 있었단 말인가, 있었겠는가.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단 말이로군. 너무나 인삼이 귀중해서 그랬다는 것인가. 대저 인삼의 미가 쓴 것은 담즙에 같은 물이 한다. 담즙의 유에 속한다. 시고로 화명승은 음담이라는 말로써 그것을 일컬었다. 그러나 아울러 비단 단지 곰이 쓴 맛으로 인해서 그 말 뜻을 들여다 쓴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곰이 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차용해 쓴 것은 아니다. 대개 당시의 시속에서 용지 이비작 음담함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써 음담을 쓰는 것에 비유해서 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름을 일컫게 된 것이다. 그것을 사용해서 마치 음담을 사용한다는 것에 견주어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인삼을 음담이라고 이름 짓기까지 한 것이다. 금집 고방자, 지금 고방을 집행하는 자들이 쓰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본국의 우리나라의 산국에서 나오는 직근과 곱게 뻗은 뿌리와 죽절삼을 지금 고방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자라는 본국의 산곡에서 자라는 직근과 곧은 뿌리와 죽절 모양의 상이니 그 소주효는 그 효과를 연주해내는 것은 천고에 발명한 것이니 천고에 드러내어 밝힌 것이니 재생지공이 생명을 구제하는 공로가 가히 넓다 이를 만한 하도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 인삼에 해당하는 그 산고기에서 재배하는 곧은 군 뿌리와 죽절삼 이런 것을 발명해낸 것이 대단히 뛰어난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고, 향천, 길릭 이가론 해보건대 향천 선생과 길릭 두 선생님의 논을 돌아보건대 회고해보건대 인삼의 쓰임에 대해서 말한 것이 비록 유소미진이요 아직 다 하지 못한 것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 공적을 일컬음에 있어서는 적지 않다고 이를 만하다. 가위 불소로다. 염은 우리 문화에서도 뭐뭇에 그치지 않는다. 중경 선생님의 방에 그치지 않고 후대 사람들이 제재한 익기탕이라든지 후세방이죠. 후세 사람들이
제방해낸 바인 이끼탕이나 사군자탕이나 육군자탕에서 모두 화삼을 사용하는데 무불유기요효로다. 뭐뭐하지 않음이 없다. 그 치료의 효과가 있지 않음이 없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그 삼으로 화삼이라고 화삼. 이 화삼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다. 무슨 편역자들이 생각하는 이 중국의 이 학자들이 엮어서 다시 편찬한 책이죠. 이게 원본 책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생각하기를 이 일본의 화삼, 일본에서 생산되는 화삼을 사용했더니 그 요효가 있지 않으며 다 효과가 있었다. 있었으니 또한 미견 보지를 못했노라. 거기에 편고해서 오는 해가 있음을 보지 못했노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쓴맛으로 인한 해가 있음을 보지 못했다. 후세의 입방자들이 후세의 방을 입방하는 자들이 비록 그 뜻을 위배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여전히 그 법을 본받을 효험이라는 뜻에서 여기서는 효험하다, 본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 좋습니다. 그 법을 본받고 있다. 만약에 하나하나마다 모두 고찰하여 믿는다. 중경이 한 처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모두 고찰하여 믿는다면 믿고 소기류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용한다면 부당 의혹이여 응당 의심나고 헛됨이 없을 것이니 학자 사지로다. 배우는 자들이여 생각해 볼지어다. 대단한 논리입니다. 이거 계지 인삼탕은 바로 뭐냐? 이중탕에다가 계지를 더하고 감초를 북돋아 증강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다. 계지 인삼탕은 이중탕에 계지를 더하고 감초를 더할 증가라는 말이 그죠. 더할 증, 북돋을 증, 감초를 더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심화 비경한 것을 치료하고 하리함에 표증이 있는 것을 하리하면서 표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의 이 증의 이방의 법상은 계지 인삼탕의 법상은 흡사 소헌중탕의 법상과 흡사하니 심화 비경이 심하고 동기가 심하고 발열하고 하리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헌중탕의 법상인 심화 비경함이 심하고 동기가 심하고 발열하고 하리 한다는 이와 같은 법상과 같다 흡사하다 라고 말했어요. 혹자가 도엽 선생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까지도 이렇게 잘 끌어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상한론에 말하기를 태양이 병남에 외증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차례 하지시키게 되면 마침내 열을 합하게 되어 하리하게 되는데 이 하리가 그치지 않음에 심화가 비경해지고 표리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을 때에 계지 인삼탕으로 주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때 그 심화 비경과 동시에 표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에 계지를 들어가고 인삼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인삼이 심화 비경을 풀어주는 좋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범 양병에서 위 내지 실증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양병에서 위 내 실증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지시켜서는 안 된다. 종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세로 정자인데 방종하다 비록 내실함이 점점점 가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외증이 미처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역시 마땅히 먼저 그 외증을 치료해야 한다. 지금 왜 밖에 나타나는 증후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하지를 시킨다면 마침내 표에 있는 열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요? 속이 쏟아내니까 속이 공동화 현상, 텅빈 형상이 돼서 후폭풍으로 몰려 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표열이 임리하여 합병수기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던 수기들을 합병시켜서 같이 내리쏟는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함에 하리가 여전히 그치지 않으니까 심하 치솟는 기상충이 더 심해지니까 기우치가 밑에서부터 배꼽에서부터
하단전에서부터 위로 심하로 치가도 상충하니까 심하 비경하고 표리의 증도 여전히 아울러 풀어지지 않았을 때에 용차방 주치한다. 이 방을 사용해서 주치한다. 표리의 증이 아울러 아직 풀어지지 않았을 때 심하 비경이 나타날 때에 바로 이 계지 인삼탕으로 치료할 수 있다. 표증일 때는 표증은 즉 발열, 오풍 등의 오풍 등을 나타내고 리증일 때는 리증은 심하 비경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증은 즉 발열, 오풍 등의 증이고 여기서 리증은 심하가 비경합니다. 대체적으로 발열함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표증이 풀어지면서 리증을 보이게 된다. 대체적으로 발열함이 겉으로 발열하는 것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겉에 있던 표증은 풀어지면서 안으로 리증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열이 풀어지지 않으면, 속으로 들어간 열이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표증이 아직 풀어지지도 않았고 이 증도 역시 풀어지지 않은 상태다. 두 가지가 서로 합하여 하리함에 이르게 한다. 두 가지가 표증과 이증이 서로 합하여 하리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협열이라 합해진 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이라는 것은 힘을 합할 협, 열십자에 힘력자 세 개가 합쳐진다. 협동한다는 뜻이다. 이 방은 단지 계지만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감초까지도 더했으니 이 두 가지 미를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바로 계지 감초탕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계지 감초가 이 방에서는 최고다. 이 방으로서 이 처방으로서 증을 헤아려 본다면 그러므로 하리함에 기가 충격하고 급박하는 증이 대단히 심한 증이 심함이 있는 것이 된다. 방만 가지고서 증을 추측해 보더라도 이 하리함으로 인해서 기가 충격하고 기박하는 증이 대단히 심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방은 표리표하리가 동시에 풀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 이 하리하는 것에도 사용하는데 역시 유용하다. 천행이질의 초기에도 하늘 천행에 의한 이질병의 초기에도 유용하다. 옛날에 일본국 단수옹께서 스스로 제재한 영만탕이라는 것이 거꾸로 구제해내는 탕이다. 영만탕이다 라는 것도 역시 이 방에서 근본한 것이다. 피옹께서 그 이질의 근원을 한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서 한습에서 근원하여 울열이 위장에 맺혀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러므로 온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위주로 했고 겸하여 해기시켜서 안으로부터 표로 도달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름을 영만이라 거꾸로 구제했다 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어 간직한데 내가 이것을 살펴보건대 이질의 원천은 울열을 위주로 한 것이지 아울러 한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방에는 계지가 있으니 이 계지가 바로 온보해주는 제재다. 그러니 천행 이질에는 마땅한 것이 못된다. 우리 문에서는 대부분 소척시키는 것을 위주로 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이질병일 때는 일단 소척시켜내는 법을 쓴다. 부정 온보제를 따르지 않는다. 유논술이 별지하니 기로는 불기어찬이라. 논술로서 그것을 구별함이 있는데 그 논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계지 인삼탕, 계지 농량 별절 따로 자른다. 감초 농량 구해서 백출 성량, 인삼 성량, 건강 성량. 감초와 계지를 더 추가해서 증가해서 넣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상오미를 물 9승을 사용해서 먼저 끓여서 3일을 먼저 끓여서 5승을 취하고 여기에 계지를 넣고 다시 끓여서 3승을 취하여 거제하여 온복 1승 따뜻하게 반복 1승을
복용하고 낮에는 2번, 밤에 1번을 복용한다. 여기서 온복일 때 또 이게 거듭복자가 나와요. 따뜻하게 해서 마신다라고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온복 1승이라 여기 또 다시 복자를 썼단 말이에요. 거듭복, 따뜻하게 거듭 1승을 반복해서 먹는다.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지 인삼탕에 대해서 특히 그 인삼의 효능에 대한 그 기술은 대단히 명석한, 예리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